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구마를 언제 먹고 싶으신가요?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 달콤한 군고구마?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한 고구마? 고구마는 어떻게 먹어도 참 맛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이자 건강식으로 유명한 고구마.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죠. 그런데 고구마도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이 있고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구마에 대한 영양학적으로 이로운 점을 알려드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 3가지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3가지, 또 여기에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레시피도 포함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건강이 온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20세의 건강을 120세까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대표적인 고구마는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아 왔습니다. 특히 고구마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고구마의 주요 영양소 중 하나인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소화관 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부피가 커지며 배변 활동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변비를 예방하고 장의 규칙적인 운동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장에서 물을 흡수해 변의 부피를 증가시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이를 통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면 유해한 독소가 체외로 배출되기 쉬워져 변비 예방과 장내 환경 정화에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전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히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소화 시간이 길어지는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구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특히 오렌지색 고구마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돕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시력을 보호하고 노화와 관련된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대에서도 당근이나 고구마를 먹으면 눈에 좋다고 알려졌으며 실제로 현대과학에서도 눈 건강을 위해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의 섭취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체내에서 자유라디칼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유라디칼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나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이 이를 억제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물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질환, 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를 자주 섭취하는 것은 이러한 질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A는 면역 기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해 외부 병원체로부터 보호하고 면역 세포의 발달과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잦은 감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고구마는 매우 도움을 주는 음식이지요. 고대 남미에서 주식으로 활용되었던 고구마는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특히 흉년의 구황작물로도 사랑받았던 고구마. 이처럼 역사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식품이기에 오늘 소개할 몇 가지 음식과 함께 드신다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에는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는 고구마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 당뇨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천연 당분은 혈당 조절을 돕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당뇨병 예방과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피로감을 줄이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유용한 식품입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첫 번째, 사과. 고구마와 사과는 궁합이 좋습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이 만나 장 건강을 촉진하고 소화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사과의 산미와 고구마의 단맛이 조화를 이루어 맛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사과의 펙틴을 함께 섭취하면 불용성 및 수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섭취되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사과의 폴리페놀은 둘 다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섭취할 경우 항산화 물질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암 등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과는 수천 년 전부터 유럽에서 널리 소비되었던 과일로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를 멀리한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과일로 알려져 있어요.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꿀팁 레시피 고구마 사과 요거트. 재료 고구마 1개, 사과 1개, 플레인 요거트. 고구마와 사과를 적당한 크기로 깍둑 썰기한 후 플레인 요거트를 버무려 아침 식사로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고 장 건강에도 좋아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 고구마와 토마토의 조합은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을 높여줍니다. 고구마와 토마토는 둘 다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이지요. 고구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과 토마토의 리코펜이 결합되어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항산화 작용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에 포함된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심장병과 동맥경화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과도하게 섭취되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면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면 면역 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구마와 토마토 둘 다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외부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감기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토마토의 리코펜은 항염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관절염,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예방에 유용하며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염증 감소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두 음식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구마와 토마토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세포를 보호하여 노화로 인한 주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토마토의 리코펜이 함께 작용하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피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건강한 피부톤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토마토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신성한 과일로 여겨졌고 유럽으로 건너오면서 항산화 작용으로 건강에 좋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서양에서는 고구마와 토마토의 조합이 영양 듀오라고 불릴 정도로 선호됩니다. 2. 꿀팁 레시피 고구마 토마토 스튜. 재료 고구마 1개, 토마토 2개, 양파 2분의 1개, 마늘 약간,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약간. 먼저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2에서 3cm 크기의 큐브 모양으로 깍둑 썰기합니다. 토마토는 껍질째 썰거나 껍질을 벗겨 깍둑 썰기합니다. 껍질을 벗기려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쳤다가 찬물에 헹구면 쉽게 벗겨집니다. 양파는 굵게 다지듯이 썰고 마늘은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중간 불로 달군 냄비나 깊은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릅니다. 오일이 따뜻해지면 마늘을 넣고 향이 올라올 때까지 약 1분간 볶습니다.
마늘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양파를 추가해 투명해질 때까지 약 3분간 함께 볶아주세요. 양파와 마늘이 잘 볶아지면 당근과 샐러리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이때 소금을 조금 넣어 채소의 단맛이 잘 나오도록 합니다. 손질해둔 고구마와 토마토를 넣고 재료가 잘 섞이도록 약 2에서 3분간 볶아줍니다. 이때 고구마가 조금씩 겉이 익도록 볶아주면 더욱 고소한 맛이 납니다. 물을 냄비에 부어줍니다. 물을 부은 후 허브를 넣어주면 더욱 깊은 풍미를 낼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 타임 같은 허브를 넣으면 스튜가 한층 풍미가 깊어집니다. 뚜껑을 덮고 중약불에서 20에서 25분간 끓입니다. 고구마가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가 푹 익어야 스튜의 맛이 진해지며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집니다.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어 바닥에 재료가 눌어붙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고구마가 익고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입맛에 따라 소금의 양을 조절하세요. 취향에 따라 조금 더 걸쭉한 농도를 원할 경우 뚜껑을 열고 추가로 5분간 끓여 수분을 조금 줄여줍니다. 고구마의 달콤함과 토마토의 상큼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김치. 고구마와 김치는 너무 잘 알려진 궁합이죠. 사실 장 건강에는 이만한 궁합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김치의 유산균이 만나면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한 김치는 발효식품으로서 몸에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김치는 조선시대부터 장 건강을 책임져온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특히 겨울철 김장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김치는 각 가정에서 건강관리의 필수 음식으로 자리 잡았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 아주 이로운 조합입니다. 고구마와 김치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두 음식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구마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고구마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김치는 발효된 채소로서 유산균이 풍부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김치의 유산균은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어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구마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균은 면역력을 강화해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3. 꿀팁 레시피 고구마 김치전. 재료 고구마 1개, 김치 1컵 잘게 썬 것, 부침가루 1컵, 물 반컵, 계란 1개, 소금 약간.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채 썰어줍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야 전을 부칠 때 빠르게 익습니다. 김치는 물기를 짜서 잘게 다져줍니다. 김치가 너무 시면 설탕을 약간 넣어 신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침가루와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여기에 계란을 넣어 잘 섞어준 뒤 고구마와 김치, 그리고 기호에 따라 고추나 대파를 넣고 잘 버무립니다. 소금은 김치가 짜지 않다면 약간 넣어 간을 맞춥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반죽을 얇게 펼쳐 노릇노릇하게 부칩니다. 고구마가 잘 익도록 너무 두껍지 않게 부치는 것이 좋습니다. 전을 한쪽씩 뒤집어 양쪽이 바삭하게 익으면 접시에 담아내면 됩니다. 고구마의 달콤함과 김치의 매콤함이 어우러져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 첫 번째, 술. 고구마와 술은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고구마 자체가 소화가 비교적 느린 음식인데 여기에 술까지 함께 마시면 위가 소화시키는 데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알코올 성분이 소화를 방해하여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고구마의 당분과 알코올이 결합되면 숙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인류와 함께했던 술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건강에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소고기. 고구마와 소고기는 소화가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소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장내에서 가스를 많이 생성하여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의학서에서도 고구마와 소고기의 조합이 소화에 좋지 않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에서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특정 음식의 성질 음양에 따라 따뜻함과 차가움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대체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성식품으로 분류되는 반면 소고기는 몸을 뜨겁게 만드는 열성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두 음식이 서로 만나면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보고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식이요법에서 이러한 성질의 충돌이 체내에서 소화불량이나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현대 과학적 근거로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지만 체질에 따라 일부 사람들이 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질적으로 소화가 약한 사람들은 고구마와 소고기를 동시에 섭취했을 때 소화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혹 소고기와 고구마를 함께 먹은 주변 지인들이 체했다는 얘기를 종종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 땅콩. 고구마와 땅콩도 소화에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땅콩에는 지방이 많아 소화가 오래 걸리며 고구마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음식 모두 섬유질이 많아 함께 먹을 경우 배의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을 일으킬 수 있어요. 땅콩과 고구마는 영양학적으로 모두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먹을 경우 일부 영양소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하고 땅콩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습니다. 칼륨은 체내에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지방 섭취는 신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은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고구마와 땅콩을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 마무리와 요약. 고구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 사과, 토마토, 김치가 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인 만큼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반대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술, 소고기, 땅콩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과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건강이온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